중국이 서울 한복판에 땅을 샀습니다. 대통령실에서 1.5km, 주한 미국 대사관 예정지에서 1km. 그 땅엔 아무도 없지만 CCTV는 작동 중입니다. 대사관 용지입니다. 중국 정부는 그렇게 설명했지만 용도는 비공개였습니다. 그 땅 아래엔 GTX가 지나가고 그 위엔 대한민국의 심장이 놓여 있습니다. 지금 세계는 다시 묻습니다. 서울은 정말 그냥 놔둔 걸까요? 아니면 조용히 감시 중인 걸까요? 지금 그 진실을 알아보겠습니다. 워싱턴의 오후는 항상 바쁨의 연속입니다. 펜타곤에서 백악관까지 전략과 정보가 끊임없이 교차하는 곳이죠. 저는 미국 국방전략개발연구소 소속 앨리슨 리드 박사입니다. 전직 미 공군 정보장교 경력을 바탕으로 동아시아 안보 상황을 분석하는 일을 맡고 있습니다. 리드 박사님, 서울에서 온 정보입니다. 연구실 문이 열리며 조교가 태블릿을 건넸습니다. 화면에 뜬 정보를 보는 순간 눈이 커졌습니다. 2018년 중국 정부가 서울 용산구 남산 자락에 위치한 11개 필지를 약 299억 원에 매입했다는 내용이었죠. 단순한 부동산 거래로 보이지만 그 위치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지도를 확대해 보세요. 조교에게 지시했습니다. 화면이 확대되자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죠. 해당 부지는 대통령실에서 1.5km, 한남동 공관과 미국 대사관 예정지에서 불과 1km 거리에 있었습니다. 국가안보의 심장부라 할 수 있는 위치였죠. 서울주재정보원에게 현장 확인을 요청하겠습니다. 즉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몇 시간 후 현장 사진과 함께 보고서가 도착했습니다. 겉으로는 폐건물로 방치된 상태였지만 건물 곳곳에 최신형 감시 장비가 작동 중이었죠. 이것은 단순한 부동산 투자가 아니었습니다. 해당 부지의 역사적 배경을 조사해 주세요. 서울주재요원에게 추가 지시를 내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충격적인 정보가 도착했죠. 그곳은 과거 미군 통신 기지였으며 아시아 전체를 감시하던 중요한 전략적 거점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즉시 펜타곤 관계자에게 연락했습니다. 우리가 놓친 것이 있는 듯 합니다. 중국이 서울의 핵심 지역을 매입했어요.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죠. 그들도 이미 알고 있었지만 대응하지 않았다는 뜻이었습니다. 보고서를 작성하며 추가 정보를 검토했습니다. 그 부지 지하로 수도권 광역급 팽철도 GTX-A 노선이 통과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죠. 서울의 핵심 교통망 위에 중국 정부 소유의 땅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은 전략적으로 엄청난 의미를 가졌습니다. 오랜 정보 분석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직감이 좋지 않은 쪽으로 흘렀습니다. 이 문제는 서울만의 문제가 아니었죠. 세계 전략의 판도가 바뀌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중국이 서울에 침투하려는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한국이 동북아시아의 전략적 중심이기 때문이었죠. 백악관에 제출할 보고서 마지막 문장을 타이핑했습니다. 중국의 서울 부동산 매입은 단순한 경제적 결정이 아닙니다. 이는 전략적 침투의 시작이며 서울이 세계 안보의 새로운 중심축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입력을 마치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워싱턴의 평화로운 석양과 달리 지구 반대편에서는 보이지 않는 전쟁이 이미 시작되었음을 직감했죠. 남산 아래 그 묘한 땅의 비밀은 이제 막 드러나기 시작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워싱턴의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새벽부터 들어온 서울 현장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었죠. GTX-A 공사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공사 현장의 지하망에서 이상한 전자파가 감지되었고 국방사이버사가 즉각 해당 통신회선을 감시지역으로 상향 지정했다는 보고였습니다. 해당 좌표를 우리 시스템에 입력해서 위성 이미지와 대조해 보세요. 조교에게 지시했습니다. 몇 분 후 화면에 나타난 결과는 충격적이었죠. 전자파 간섭 지점이 중국이 매입한 부지에 특히 그 하단부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즉시 주한미군 평택기지 위성정보 분석국의 존슨 대령에게 연락했습니다. 대령님, 서울 용산에서 감지된
이상 전자파에 대한 정보를 공유해야 합니다. 전화기 너머로 긴장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마도 그들도 무언가를 감지했지만 확신하지 못했던 것 같았죠. 사실 우리도 그 지역에서 특이한 신호를 포착했지만 분석 단계에서 확증을 얻지 못했어요. 당신의 정보가 우리 데이터를 보완해주고 있군요. 존슨의 목소리에는 심각함이 묻어났습니다. 그날 오후 펜타곤에서 긴급 화상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회의실 화면에는 서울 지도가 펼쳐져 있었죠. 국방부 전략 분석관들과 정보부 요원들이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존슨 대령이 먼저 발언했습니다. 우리는 해당 좌표의 작전 위험 등급을 C에서 A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는 최고 경계 수준을 의미합니다. 회의실의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C에서 A로의 상향은 일상적인 결정이 아니었죠. 그것은 임박한 위협을 의미했습니다. 정보본부의 해리스 국장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의 심각성을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서울이 뚫리면 인도태평양 전체가 노출됩니다. 그의 말에 회의실 전체가 숙연해졌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현실적인 위협 평가였죠. 저는 분석 결과를 공유했습니다. 중국이 매입한 부지는 지하 통신망의 주요 교차로 상단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들이 지하로 접근할 경우 서울 전체의 데이터가 노출될 위험이 있습니다. 제 발표를 듣는 모든 사람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서울의 데이터가 노출된다는 것은 아시아 전체의 안보가 흔들린다는 의미였죠. 회의가 끝난 후 개인 연구실로 돌아왔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펜타곤의 풍경은 평화로워 보였지만 머릿속은 복잡한 생각으로 가득했습니다. 한국은 이제 단순한 지정학적 위치가 아니라 세계 정보전의 도어락으로 인식되고 있었죠. 그 문이 열리면 모든 것이 노출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노트북을 열고 새로운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의 전략적 가치는 재평가되어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도시가 아니라 아시아 전체의 안보를 좌우하는 핵심 축입니다. 타이핑을 마치며 생각했습니다. 침묵의 땅 위에서 보이지 않는 전쟁이 이미 시작되었고 하늘의 위성들은 그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죠. 펜타곤 상황실의 적색 경보가 울리는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3시였죠. 상황실로 달려가자 여러 스크린에는 타이완 북부 해역 지도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저는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책임자에게 다가갔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긴장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박사님, 타이완 북부 해역에서 5번째 해저 케이블 절단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현장 인근에 중국 국적 선박이 있었지만 무전 응답 없이 사라졌습니다. 해군 정보국의 카터 중령이 심각한 표정으로 설명했죠. 5번째라고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네, 올해 들어 5번째입니다. 문제는 이번 케이블이 단순한 상업용이 아니라 군사 통신에도 일부 사용되는 라인이라는 점입니다. 그의 말에 상황의 심각성을 실감했습니다. 해저 케이블은 세계 데이터 통신의 95%를 담당하는 인터넷의 대동맥이었죠. 더 충격적인 소식이 뒤따랐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한국 동해안에서 GPS 항법 오류가 다수 보고되었습니다. 공군 및 해상 항로에 직접적인 영향이 미치고 있습니다. 정보국장의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두 사건이 동시에 발생한 것은 우연이 아니었죠. 타이완 케이블 절단과 한국 GPS 오류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즉시 컴퓨터로 돌아가 데이터를 검토했습니다. 몇 시간의 분석 끝에 충격적인 패턴을 발견했죠. 두 사건은 정확히 같은 시간대에 발생했으며 전파 방해 신호의 특성이 유사했습니다. 오전 회의에서 발견한 내용을 공유했습니다. 두 사건은 명백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타이완보다 한국이 더 심각한 표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타이완 케이블 절단은 주의를 분산시키기 위한 조치일 수 있습니다. 진짜 목표는 한국의 통신망을 교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때 한국 국정원에서 온 암호화된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청와대 정보실이 서울과 부산 간 지하 통신망 경로 중 일부 신호가 우회되고 있다는 내부 보고를 받았다는 내용이었죠. 한국 정보부는 이미 서울과 연결된 선이 끊기고 있다고 판단한 상태입니다.
이 문장을 읽는 순간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이것은 물리적 공격의 전조가 아닌 정보전의 시작이었죠. 즉시 대응팀을 소집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보이지 않는 전쟁의 한가운데 있습니다. 타이완이 아닌 한국이 주요 표적입니다. 제 발언에 회의실이 숙연해졌습니다. 중국은 타이완 공격을 위한 사전 준비로 한국의 정보망을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시아 전체의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입니다. 백악관에 긴급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한국은 보이지 않는 전쟁에서 가장 먼저 반응한 나라입니다. 그들의 조기 경보 시스템이 아시아 전체의 방어선이 되고 있습니다. 보고서를 전송하며 생각했습니다. 세계는 타이완의 위기에 주목하고 있지만 실제 전략적 결전지는 한국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정보 케이블이 하나씩 끊기는 지금 세계는 보이지 않는 위험의 경계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험의 중심에는 한국이 있었죠. 하와이 호놀룰루의 태평양 지상군 심포지엄장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2025년 인도 태평양 전략을 논의하는 중요한 회의였죠. 동아시아 안보 현황을 발표하기 위해 초청받은 자리였습니다. 회의장에 도착하자 이미 수백 명의 군 관계자와 전략가들이 자리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앞줄에는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의 모습도 보였죠. 그는 타이완 해협의 긴장과 아시아 안보 문제에 관해 발표할 예정이었습니다. 인도태평양 전략의 중심축은 어디인가요? 브런슨 사령관이 연단에 올라 질문을 던졌습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는 갑자기 한반도 지도를 화면에 띄우더니 90도 돌려 보여주었죠. 타이완 전쟁이 발발할 경우 한국도 직접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이것은 별개의 문제가 아닙니다. 청중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타이완과 한국의 안보를 직접 연결짓는 발언은 지금까지의 공식 입장과는 다른 것이었죠. 브런슨 사령관은 계속해서 충격적인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저라면 주한미군 기동사단을 즉시 재배치했을 것입니다. 서울의 전략적 위치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회의장이 술렁이었습니다. 주한미군 재배치는 극도로 민감한 주제였죠. 발표가 끝난 후 브런슨 사령관에게 다가갔습니다. 사령관님, 매우 흥미로운 관점이었는데 혹시 서울의 어떤 특정 지역을 염두에 두고 계신 건가요? 조심스럽게 질문했습니다. 박사님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용산 일대의 전략적 가치는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인정받아 왔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너무 늦게 깨달았다는 점이죠. 그의 말에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심포지엄이 끝난 후 워싱턴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브런슨 사령관의 발언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펜타곤 상황실에 도착하자마자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과의 긴급 회의가 소집되었죠. 브런슨 사령관의 발언이 본토에 전달되었습니다. 국방부가 서울 인근 부지를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해리스 국장이 설명했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내쉬었죠. 늦었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그 좌표는 이미 중국이 매입한 상태입니다. 제 말에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누군가 미국보다 한 발 앞서 움직였다는 사실이 그들을 충격에 빠뜨렸죠. 한반도는 이제 단순한 동맹국이 아닙니다. 미군 작전 지도의 실행 기점으로 재설정되어야 합니다. 제 제안에 몇몇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는 미국의 전략적 움직임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입니다. 회의가 끝난 후 개인 연구실에서 새로운 전략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펜타곤의 불빛이 밤하늘을 밝히고 있었죠. 타이핑하는 손가락이 잠시 멈추었습니다. 브런슨 사령관의 말이 귓게 맴돌았습니다. 서울이 뚫리면 아시아 전체가 위험해진다. 그의 경고는 단순한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세계 질서의 예고편이었죠. 브런슨 사령관의 발언이 워싱턴 내 안보 커뮤니티를 뒤흔든 지 며칠이 지났습니다. 이제 우리는 한국과 타이완의 안보 상황을 동시에 분석하고 있었죠. 연구소 화상회의실에서 타이완의 최신 군사훈련 자료를 검토하던 중이었습니다.
2024년 타이완이 여성 예비군을 포함한 항광훈련을 전면 개편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자동 분산 지휘 훈련과 민간망 전환 시도입니다. 국방부 분석관의 설명에 모두의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이는 중국의 사이버 공격과 통신망 교란에 대비하는 조치였죠.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며 국방부 예산 담당자가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방금 상원 군사위원회에서 한국 방위비 문제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일부 의원들이 한국은 GDP 10% 수준의 방위비를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의 말에 회의장이 술렁였습니다. 또 그 이야기입니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브런슨 사령관이 한국의 전략적 중요성을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부 정치인들은 동맹의 가치를 단순한 금전적 부담으로만 환산하고 있었죠. GDP의 10%라는 수치는 현실적으로 어떤 나라도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이었습니다. 그런 논의는 한국의 전략적 가치를 완전히 오해한 것입니다. 단호하게 말했고 회의실의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됐죠. 한국은 단순히 방어 대상이 아닙니다. 한국은 전략을 생산하는 국가입니다. 제 발언에 회의실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이는 브런슨 사령관의 관점을 다른 각도에서 확증하는 순간이었죠. 저는 화면을 전환하여 최근 한국군의 활동 자료를 보여주었습니다. 지난달 한국군은 주한미군과 연합사이버 기동훈련을 시작했습니다. 이 훈련은 우리가 제안한 것이 아니라 한국이 먼저 제안했습니다. 자료를 넘기며 설명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한국이 개발한 사이버 방어 시스템의 효율성입니다. 우리 시스템보다 30% 이상 효율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국방부 정보국장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들을 수 있을까요? 그의 질문에 고개를 끄덕였죠. 한국은 북한의 지속적인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며 독자적인 방어 체계를 구축해왔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전략적 사고의 결과물입니다.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그들은 제한된 자원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는 방법을 터득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말하는 전략 생산의 의미입니다. 회의가 끝난 후 연구실로 돌아와 타이완과 한국의 상황을 비교 분석한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브런슨 사령관이 강조한 서울의 전략적 위치와 함께 이제 한국의 전략적 사고방식도 중요한 자산으로 인식되기 시작했죠. 타이완이 방어 태세를 강화하는 동안 한국은 이미 다음 단계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외교적 굴복 대신 실전적 대응과 연합 전략 주도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타이핑을 마치며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국가의 진정한 힘이었죠. 병력이나 무기의 수가 아니라 상황을 읽고 대응하는 전략적 사고력이 미래 전쟁의 승패를 가를 것입니다. 창밖으로 펜타곤의 불빛이 어둠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용산의 비밀이 서서히 드러나는 가운데 한국의 전략적 가치는 더욱 분명해지고 있었죠. 이제 눈을 돌려야 할 곳은 명확했습니다. 바로 용산, 서울의 심장부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한국 국정원으로부터 긴급 암호화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화면을 열자마자 긴장감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용산부지 인근에서 특이한 무선주 파수 송수신 신호가 감지되었다는 내용이었죠. 더 놀라운 것은 그 신호의 방향이 대통령실과 미국 대사관을 연결하는 라인과 정확히 일치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정보 분석팀을 소집했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서울 지도를 띄우고 감지된 신호의 경로를 표시했죠. 중국이 매입한 부지에서 우리 정부 핵심 시설을 향한 신호가 발신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정보 수집 활동입니다. 한국 측에서 보내온 추가 자료를 살펴보았습니다. CCTV와 감시 센서 경계가 모두 중국 소유 필지 경계와 일치했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선으로 그 영역을 정확히 구분하고 있는 듯했죠. 더 충격적인 것은 GTX-A 일부 구간에서 통신 오류가 발생하고 있다는 보고였습니다. 지하철 노선과 지상시설 간의 연관성을 분석해 보세요. 팀원들에게 지시했습니다. 수시간의 작업 끝에 놀라운 패턴이 드러났죠. 통신 오류가 발생하는 지하철 구간은 지상의 중국 소유 부지와 수직으로 교차하는 지점과 일치했습니다.
펜타곤 상황실로 이동하여 발견한 내용을 보고했습니다. 용산은 단순한 부동산이 아닙니다. 이곳은 서울의 심장부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중국은 이 전략적 요충지를 통해 한국의 주요 기관과 통신망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해리스 국장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리드 박사의 분석이 맞다면 이는 국가 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입니다. 한국 정부의 모든 지원을 제공해야 합니다. 그의 단호한 목소리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죠. 그날 오후 한국 국방부가 해당 지역을 국가안보 취약지로 재지정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정보사령부가 정밀 감시 명령을 내렸다는 정보도 함께 전달되었죠. 한국이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한국 정부의 대응은 신속하고 정확합니다. 백악관에 보내는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들은 이미 용산이 단순한 지역이 아니라 국가 안보의 심장임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에 맞춰 전략을 재조정해야 합니다. 연구실로 돌아와 서울의 지도를 다시 살펴보았습니다. 용산은 서울의 중심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지휘, 통신, 방어의 핵심 라인이 뻗어나가고 있었죠. 마치 심장에서 뻗어나가는 동맥처럼 서울 전체가 하나의 유기체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용산은 심장이다. 보고서 제목을 타이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은유가 아니었습니다. 서울의 안보와 정보 체계에서 용산이 차지하는 위치는 말 그대로 심장과 같았죠. 그곳이 위험에 노출되면 도시 전체, 나아가 국가 전체가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지구 반대편의 서울에서는 보이지 않는 신호들이 오가며 또 다른 형태의 전쟁이 이미 시작되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죠. 용산을 중심으로 새로운 안보 지형이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곧 전 세계적인 파장을 일으킬 것이 분명했습니다. 용산 관련 보고서가 백악관에 전달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아침 일찍 연구실에 도착하자 비서가 급히 달려왔습니다. CIA 내부 보고서 일부가 유출되었다는 소식이었죠. 보안 수준이 최고 등급인 문서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내용이 특정 정보망을 통해 흘러나온 상황이었습니다. 유출된 내용이 뭡니까? 긴장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중국이 서울을 통신과 지휘망, 교차점으로 활용하려는 시도를 포착했다는 내용입니다. 비서가 태블릿을 건넸습니다. 문서는 중국이 용산 부지를 통해 한국 내 주요 통신망을 감시하고 필요시 교란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 중이라는 분석을 담고 있었습니다. 즉시 국가안보회의 비상연락망을 통해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몇 시간 후 백악관 상황실에서 긴급회의가 소집되었죠. 화상 연결을 통해 참석했습니다. 정보 유출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해야 합니다. 회의 주재자가 말했습니다. 동시에 이 정보가 사실이라면 우리의 대응 전략도 재검토해야 합니다. 서울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야 합니다. 단호하게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중국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합니다. 회의 참석자들이 동의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결정이 내려지었죠. 미국은 서울 전용 감시 위성 1기를 즉시 재배치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타이완 해협 감시에 집중되어 있던 자원의 일부를 한국으로 전환하는 중대한 결정이었습니다. 다음 날 한국 국정원이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그들은 용산 부지의 감시 범위가 대통령실, 미군기지, 주요 관제소를 포함한다고 확인했죠. 이는 일반적인 정보 수집을 넘어선 전략적 감시라는 뜻이었습니다. 발표 후 워싱턴 포스트 기자로부터 인터뷰 요청을 받았습니다. 신중하게 응했죠. 이번 사태의 의미를 간단히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기자가 물었고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습니다. 세계는 타이완을 보지만 중국은 이미 서울에 있었습니다. 이 한 문장으로 현 상황의 본질을 요약했습니다. 세계의 이목은 타이완 해협의 긴장에 쏠려 있지만 실제 전략적 교두보는 이미 서울에 마련되어 있었다는 뜻이었죠. 인터뷰 내용이 다음날 신문 일면을 장식했습니다. 저의 발언이 큰 파장을 일으켰죠. 국방부와 국무부에서 연이어 전화가 왔습니다. 그들은 제 분석에 동의하면서도 공개적인 발언에 대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판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단순한 동맹국이 아니라 전쟁이 일어나기 전 판을 좌우하는 정보 거점으로 인식되기 시작했습니다. 타이완 방어 전략에서도 서울의 중요성이 점점 더 강조되었죠. 창문 너머로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 속에서 한국은 이제 새로운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단순한 분쟁 지역이 아닌 전략적 기폭제로서 말입니다. 보이지 않는 전쟁은 이미 시작되었고 그 중심에는 서울이 있었죠. 이제 남은 것은 누가 이 사실을 먼저 인정하고 대응하느냐였습니다. 인터뷰 이후 일주일간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모든 것이 조용해졌죠. 마치 폭풍의 눈에 들어온 것처럼 이상한 고요함이 찾아왔습니다. 한국에서 어떤 공식 발표도 미국에서도 어떤 성명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고요함 속에서도 움직임은 있었습니다. 한국 정부의 비공식 채널을 통해 전달받은 정보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이미 그 부지를 24시간 감시하기 시작했다고 했죠. 총성도 없었고 발표도 없었습니다. 그저 조용히 그러나 철저하게 모니터링이 시작된 것입니다. 한국의 대응 방식이 흥미롭습니다. 국방부 회의에서 발언했습니다. 그들은 중국의 도발에 직접적으로 맞대응하지 않고 조용히 자신들의 방어 체계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정보국의 보고에 따르면 한국군의 통신망은 이미 조정되었고 민감한 정보망은 완전히 다른 루트로 우회 전환되었다고 합니다. 마치 거미줄처럼 복잡하게 연결된 서울의 통신망이 새롭게 구성되고 있었죠. 이는 단순한 방어가 아니라 적극적인 정보보호 전략이었습니다. 이것이 현대 전쟁의 모습입니다. 총알이 아닌 정보가 오가는 전장에서 한국은 이미 자신만의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충돌보다는 정보와 감시, 그리고 전략적 판단이 중요한 시대가 된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최종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한국의 대응 방식은 새로운 안보 패러다임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시위나 항의가 아닌 조용하지만 확고한 감시와 정보 우회로 대응했습니다. 이는 물리적 충돌 없이도 효과적인 방어가 가능함을 증명합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워싱턴의 아침은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지구 반대편에서는 보이지 않는 정보전이 이미 시작되었고 한국은 그 중심에서 조용히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죠. 세대를 뛰어넘어 이어지는 안보의식, 그리고 기술과 전략의 변화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나라를 지키려는 의지가 느껴졌습니다. 보고서를 마무리하며 생각했습니다. 서울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단지 감지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감지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 안보의 새로운 패러다임이자 한국이 보여준 조용한 강인함의 증거였죠. 자,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용산부지가 어떻게 국가안보의 중심이자 세계 전략의 핵심 축으로 기능하고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타이완 해협의 긴장이 세계의 이목을 끌고 있지만 진정한 전략적 교두보는 서울이었고 대한민국이 보이지 않는 정보전에서 가장 먼저 감지하고 대응하는 나라였음을 확인했습니다. 서울은 단지 방어의 대상이 아니라 전략을 생산하는 국가로서 총성 없는 전쟁에서 감시와 판단으로 맞서는 새로운 안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인스의 수진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만의 해외 감동 이야기가 늘 당신 곁에서 따뜻한 순간으로 남길 바랍니다. 다음에도 따뜻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올게요. 수진이랑 우인스 다음에도 함께해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사랑합니다. 우인스